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경제 이야기. 자,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병희 시장구조 개선 정책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고병이라고 합니다. 네, 공정위 하면 사실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역할이 이제 기업의 어떤 제재를 가하고 조사를 하고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뭐 그런 역할을 저희가 생각하는데 이런 일 말고도 저희 일상생활하고 또 밀접한 경쟁을 제한하는 어떤 규제를 네네. 개선하는 노력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 네네.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공정위는 그 시장을 감독해서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나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이 시장 구조를 경쟁 친화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그런 경쟁 주창자 역할도 역점을 두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나 이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이 시장의 경쟁 구조가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시장 변화에 대응해서 이 혁신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나 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그 담합 등 이제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어떤 그런 규제라든지 또 사업 활동이나 민생의 어떤 부담을 초래하는 그런 규제, 또 이런 이제 신기술 범위 확대와 같은 기술 규제 분야, 또 경쟁 촉진과 고용 유도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대상으로 해서 47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각 부처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쭉 협의를 해왔는데 네. 최종적으로 32개 과제에 대해서 개선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예. 개선 과제는 우선 내부적으로는 이제 시장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해서 필요한 분야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고요. 또 사업자 단체 등의 어떤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그 자문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 개선 과제들은 대부분 이제 각 부처들의 그 법령이나 제도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각 부처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 또 한 1년간 계속됩니다. 아. 이번에 이렇게 이제 개선하기로 합의된 32개 과제는 이런 이제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부처하고 이제 개선하기로 이제 합의가 완료된 그런 사안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개선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사실 이게 워낙 관련된 어떤 말씀해 주신 네네. 대로 각 부처 법령 제도들이 다 있을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정하는 게 진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올해 공정위가 추진한 과제들 중에 혹시 좀 대표적으로 개선된 사례를 하나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9월에 이제 국토부와 협의해서 그 아파트 보수공사 이 용역 입찰 제도 그거와 관련된 개선 사항을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네. 그 아파트 미장 방수 등과 같은 이제 보수공사들은 이제 입찰 규모가 1억 원 내외의 이제 소규모이기 때문에 또 이제 빈번하게 발주됩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 인근 지역 업체들끼리 이제 유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소규모다 보니까 담합 등 이제 불법 행위를 일일이 감시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이러한 소규모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회성 제재보다는 이 담합을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을 손질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이 제도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와 그동안 이제 협의를 했고 이 제도의 이제 근거가 되는 제도 그 지침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입니다. 이 지침상에 보면 입찰 참가자들에게 요구하는 실적 기준이 너무 높아서 오랫동안 해당 사업을 영위해온 소수의 어떤 기존 공사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담합의 주된 요인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한 것이 실적 기준을 좀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 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과거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요. 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적 건수도 10건에서 5건으로 낮추었습니다.
이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보수공사는 그 규모가 작고요. 네. 또 시공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적이 다소 부족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시공에 참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렇게 개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서 기존 그 시공업체들 간 담합 예방과 함께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관리비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제재하긴 사실상 쉽지 않고, 그러니까 제도 네네. 자체를 개선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을 좀 좋게 만드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제도 그렇습니다. 자체가 바뀌면 환경이 변하고 그만큼 이제 파급 효과도 커질 테고,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어떤 불편함도 사실 잘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이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기사라고 생각하면서 본 내용이거든요. 이 네. 태권도 협회에 등록을 안 한 예, 예. 도장에 소속된 수련생들, 원래 이런 수련생들은 승품단 심사를 못 받는데 이걸 네.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된 것도 공정위에서 뭔가 추진하신 내용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지난 10월에 그 대한 태권도 협회하고 협의해서 이제 개선한 내용인데요. 예. 그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태권도 협회는 국기원의 유임을 받아서 일선 도장들의 승품 단 심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 등록한 도장은 정규 심사를 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태권도 도장은 비정규 심사에 각각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정규 심사가 2016년 그 한 번 개최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다 보니까 아. 사실상 이제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도장에 소속된 수련생들은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승품단 심사를 못 받으면 태권도장의 단일 유인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등록 도장들이 심사 응시를 위해서 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죠. 네네. 그 공정거래법에서는 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일정한 불이익을 통해서 단체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의 경우에 해당 규정에 이제 저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권도 협회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예. 앞으로는 이제 모든 심사를 정례화해서 그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도장에 대해서도 비정규 심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심사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제 승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번 개선 조치 같은 이렇게 잘 작용했다니까 너무 다행인데,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는 지자체 경쟁 제한적 조례 규칙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좀 개선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주로 이제 이 정부 각 중앙부처들이 이제 갖고 있는 법령이라든지 어떤 불합리한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요. 예. 저희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경쟁 제한적인 조례 규칙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개선 작업을 좀 매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네. 현행 그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쟁 제한적인 법령을 이제 그 재개정할 때,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항에 보면 이게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행하는 법령이나 예규, 고시 등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네.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에 적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지자체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시장 규율들을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역 제한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자체의 어떤 지역 제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활동 방해 행위라든지 그런 이제 또는 구속조건부 거래라든지 이런 이제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공정거래법에 보면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지만
이 조례 규칙은 법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의 적용이 제외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에 대해서는 이 지방자치 취지를 고려해서 직접적인 법 집행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자체의 경우에 저희들이 최근 보니까 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어떤 사업자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번에 그 발굴된 과제를 보면 이 지자체의 어떤 고문 변호사나 변리사를 위촉할 때 해당 지역 연고자를 우대하는 규정이라든지 또는 향토 기업만을 우선 지원하는 규정 또는 특정 계층이나 신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대하는 규정 등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특정 자치단체가 지역 내 사업자를 우대하는 어떤 조례 규칙을 만들게 되면 그 인근 지자체들도 이를 모방해서 똑같은 규정을 두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사한 그 지역 제한 규정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경쟁력을 갖춘 뭐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 다른 지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업 기회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네. 시장이 협소한 지역 시장으로 이렇게 파편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뭐 아파트 공사 보수부터 뭐 네. 이런 태권도 승품 심사부터 네. 뭐 방금 말씀해주신 지자체까지 제가 공정위에서는 기업 제재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네.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공정하게 경쟁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있다는 점을 아마 네. 저도 그렇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고병희 시장구조개선 정책관이었습니다.